한반도는 아직 태풍 소식 없이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합의에 이어 또 한 번 강력한 허리케인이 강타할 거란 전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한반도 주말 날씨와 미국 허리케인 전망 등 날씨 이슈들을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오늘이 벌써 금요일입니다. 내일이 주말인데 그래서인지 이 주말 날씨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 주말은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지난 주말에 굉장히 청명한 날씨를 보이면서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들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말도 역시 나들이 하기는 굉장히 좋은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20도가 예상이 되고 낮 기온이 이제 29도. 그래서 일교차가 좀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큰 일교차만 염두에 주신다면 크게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낮 기온이 30도 안팎 정도 오르면서 약간 다소 좀 더운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이 29도 예상되고 대구가 30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 가을철에는 아무래도 두 가지 정도를 좀 조심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미세먼지가 이제 또 영향을 주는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은 모습들을 보이곤 했거든요. 주말에도 미세먼지가 좀 높게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오존도 마찬가지로 좀 비상입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낮이 좀 아무래도 더위가 있기 때문에 낮에 경기와 충청, 전남, 경남 이런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오존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주의보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도 나들이 하기에 굉장히 좋고 낮에 좀 더위가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한 대비만 해주신다면 나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무난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바닷물의 높이가 좀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서는 만조 시각대 침수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 확실히 이달 들어서 하늘도 좀 높아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 공기도 느껴지는데 이제 9월로 접어들었으니까 확실히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그 한반도 북쪽에서 이제 차가운 공기들이 자주 좀 내려오고 한반도 남쪽에 머물고 있는 고온다습한 공기들이 좀 물러가면은 확실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지속이 되고 낮에는 아무래도 청명한 날씨 때문에 이제 일사에 의해서 지면이 좀 오르다 보면은 낮에는 더위를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가을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달력상 9월도 저희가 좀 가을로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래픽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기상학적인 가을은 보통 달력상의 가을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만 보면 1970년대에는 9월 18일에 가을의 시작이 해당이 되겠고요. 90년대는 9월 22일, 그리고 2000년대는 9월 25일. 그래서 기상학적인 가을은 우리가 평균 기온이 20도 밑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오르지 않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쌀쌀해져야 기상학적인 가을로 보곤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9월 하순 정도는 돼야 보통 기상학적인 가을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늦더위가 좀 있으면서 10월 3일에 또 서울에서 가을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한반도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들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고 낮에는 일사의에서 좀 기온이 오르는 낮더위가 좀 있는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는 9월 하순, 중하순 정도는 돼야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남북의 기온차가 굉장히 큰,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의 사이에 들어있기 때문에 남북의 기온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럴 때는 가을에 좀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가을에도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가을 장마가 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궁금한 게 또 당장 가까운 시기에 이렇게 집중호우 같은 게 내릴 가능성이 있는지. 예, 지금 말씀해 드린 대로 주말에 날씨가 굉장히 청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요일 낮부터는 점차 이제 비구름들이 몰려오면서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낮부터 점차 흐려져서 밤에는 서해안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전국적으로 비구름들이 확대가 되면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을철에는 남북의 기온차가 좀 크고 한반도 남쪽에서 이 수증기들도 좀 유입이 된다면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다음 주 월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의 기온차가 크고 남쪽에서 수증기가 유입이 되면서 수증기가 들어오는 지역들 그리고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곳들 그래서 제주 산간이라든지 지형이 복잡한 남해안 지역들 그리고 지리산 부근들 그리고 서해안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시간당 30mm 안팎 정도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됩니다. 강수량은 일요일
화요일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예상대로라면은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들이 있겠고요. 다만 지난달 같은 경우는 동쪽에서 날씨 흐름이 막히면서 비가 내리는 날이 좀 잦았고 중부지방에서 많은 비가 쏟아지기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날씨 흐름이 원활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비가 내리고 바로 또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당분간은 또 완연한 청명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미국 휴스턴 지역은 얼마 전에 이 허리케인 하비 때문에 굉장히 큰 호우 피해를 입었는데요. 여기에 또 더 강력한 허리케인 어마가 북상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텍사스 지역에 허리케인이 강타하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겪었죠. 휴스턴 예. 같은 경우는 거의 물에 잠기면서 물의 도시가 되면서 큰 홍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허리케인 하비에 이어서 또 허리케인 어마가 지금 북상하고 있습니다. 5등급의 세력을 유지한 채 그래서 허리케인은 1에서 5등급의 카테고리로 나누게 되는데요. 단계가 5등급 가장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네. 40년 관측을 시작한 그 기간 동안에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 중에 하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플로리다 지역의 주에 그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입니다. 지금 카리브해를 보시는 것처럼 지나면서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쯤에 플로리다에 상륙하거나 스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카리브해 섬에서는 지금 굉장히 큰 피해들을 겪고 있습니다. 강풍과 폭우로 인해서 주택과 상가 건물들이 무너지고 도로가 끊긴 상황이고요. 전력통신 시설도 파괴되면서 통신이 두절됐고 산사태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최소 10명, 부상자는 23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 섬나라 바부다 지역은 나라 전체 건물과 시설의 90%가 파괴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주민 1,800명 중에서 절반가량은 집을 잃은 것으로 현재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100만 명 이상이 정전 피해를 겪고 있고요. 모든 항구는 폐쇄됐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 카리브해 섬들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허리케인 어마의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피해는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쯤에 이 허리케인 어마가 플로리다 지역 쪽에 이제 도달할 거란 예상에 주민들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과 그 시점이 언제인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해 드린 대로 어마는 이제 주말쯤 플로리다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를 지나서 내일 밤쯤에 쿠바에 인접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지 시간으로 주말쯤에 플로리다에 상륙하거나 또는 스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쿠바 동부와 중부 지역에도 허리케인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 대피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플로리다주 그리고 조지아주, 사우스 캐롤라이나 이 남동부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굉장히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 지역입니다. 그 밖에 인접한 내륙 지역에서도 역시 피해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현재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비 그리고 강풍에 따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와 플로리다의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고 플로리다 해안 거주 지역 주민들은 현재 대피령이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주지사는 아직 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빨리 떠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생필품 사재기로 인해서 마트가 텅 빈 상황이고 대피 행렬이 주유소로 몰려들면서 석유 부족 사태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피 차량 행렬이 쏟아져 나오면서 고속도로는 현재 마비인 것으로 또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허리케인 어마가 현재 굉장히 큰 맹위를 떨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고요. 사우스 캐롤라이나도 현재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상황은 현재 하비 그리고 허리케인 어마에 이어서 또 다른 허리케인들이 만들어져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서양 지역에서 만들어진 열대성 폭풍 호세는 현재 또 그 3등급의 허리케인으로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더 큰 피해가 있을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최근 중국 남부 지역도 이 태풍 피해가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올여름도 그렇고 사실 한반도는 이달에는 이 태풍 영향을 벗어나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말씀해 드린 대로 미국 지역은 뭐 허리케인 하비 그리고 어마 그리고 다른 태풍 허리케인들이 또 만들어져 북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8월 달과 9월 달에 태풍 3개가 연달아 북상을 하면서 산사태 피해가 있었고요. 인명 피해가 굉장히 크게 잇따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허리케인 태풍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아시아 지역들 그러니까 인도나 방글라데시, 네팔 지역들도 역시 홍수로 인해서 1,200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학교가 18,000여 곳이 무너지는 홍수 피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같은 것들은 미국 허리케인 같은 경우는 뭐 인접한 멕시코만이나 대서양 지역들의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허리케인들이 만들어지고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픽은 한반도 지역에 영향을 준 태풍들에 따른 뭐 인명 피해 그리고 재산 피해 순위를 나타내는 것들인데요. 네. 보시면은 지금 뭐 저희가 뭐 많이들 보셨던 루사나 매미 태풍들도 있는데 대부분들이 이제 8월 말에서 9월 달에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한반도 근처에 상륙했던 태풍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한반도는 가을 태풍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곤 하는데요. 미국의 허리케인, 중국의 태풍, 뭐 남아시아 지역들의 이런 모든 것들, 홍수 피해 모든 것들이 해수면 온도가 높기 때문인데 한반도 내륙 지역은 지금 선선한 날씨 또는 쌀쌀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한반도 주변의 바닷물의 온도는 9월 달에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태풍이 만들어져서 북상을 하게 된다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그래픽을 통해 보신 것처럼 큰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가을 태풍이 충분히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올 가을에 한 개 정도의 태풍이 한반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겠다라고 봤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태풍이 한반도에 근접하면서 큰 피해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올 가을에 한 개 정도의 태풍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을 태풍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태풍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